지금 보이는 새 입체 도형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기억나나요? 각기둥, 각기둥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각기둥이 있는데 이 각각의 각기둥들에게도 이름을 한번 붙여줘 봅시다.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순서대로 첫 번째 각기둥, 두 번째 각기둥, 세 번째 각기둥 이렇게 붙이는 건 어떨까요? 순서가 바뀌면 이름도 바뀌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노란색 각기둥, 빨간색 각기둥, 파란색 각기둥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 어떨까요? 색깔은 입체 도형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니까 적합하지 않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입체 도형들, 이 각기둥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한번 붙여줘 봅시다. 여러분 배운 공책에 왼쪽부터 가, 나, 다 라고 해서 각기둥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징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밑면의 모양과 밑면의 수, 옆면의 모양과 옆면의 수, 이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 여러분도 배운 공책에 잘 기록하며 영상을 보세요. 각기둥 가입니다. 밑면을 살펴봅시다. 밑면이 뭐였죠?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이 면을 밑면이라고 불렀죠. 위에 있어서 밑에 있어서 밑면이 아니라 위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밑면이죠. 자, 이 각기둥 가의 밑면은 모양이 삼각형이네요. 반대쪽 밑면도 합동이니까 똑같이 삼각형이죠. 밑면의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밑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있네요. 옆면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옆면, 어떤 모양인가요? 직사각형이죠. 옆면, 직사각형, 옆면, 직사각형이네요. 옆면의 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또 그대로네요. 이 각기둥 가의 옆면은 총 3개입니다. 각기둥 나를 살펴봅시다. 앞에서 한 것처럼 밑면부터 살펴볼까요? 밑면의 모양, 무슨 모양이죠? 사각형. 밑면의 모양, 뚫려 있네요. 여기도 사각형이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위아래만, 이 한 쌍만 밑면이라고 할 순 없죠? 이 직육면체 모양의 각기둥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밑면이 한 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쌍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쌍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면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을 보면 사각형, 직사각형이네요. 이렇게 한 쌍이라고 했을 때 이쪽 면을 보면 직사각형, 맞죠? 이렇게 한 쌍이라고 했을 때 이 밑면은 직사각형. 어느 쪽을 밑면으로 정한다고 해도 밑면은 모양이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밑면의 수 몇 개일까요? 물론 이 모양에선 이렇게 한 쌍 따져도 되고 이렇게 한 쌍 따져도 되고 이렇게 한 쌍 따져도 되지만 일단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밑면이 하나, 둘, 두 개고 이렇게 밑면을 정한다고 해도 하나, 둘, 두 개.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하나, 둘, 두 개입니다. 편의상 이 위에 아래 있는 것을 밑면이라고 정했을 때 하나, 둘, 밑면은 두 개입니다. 밑면을 위에와 아래라고 쳤을 때 물론 일로 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편하게 이렇게 정했다고 했을 때 옆면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수직으로 만나는 이 옆면 모양은 직사각형, 여기도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네요. 이번엔 옆면의 수를 세어봅시다. 밑면과 수직인 옆면 수가 하나, 둘, 셋,
넷. 옆면은 총 4개 있습니다. 각기둥 다를 살펴봅시다. 밑면, 평행하면서 합동인 이 위아래이겠죠? 나머지 얘네는 평행하지도 않으니까요. 자, 살펴보면 모양 어떤 모양인가요? 꼭지점 5개인 오각형이 있습니다. 반대쪽 밑면도 당연히 합동이니까 오각형이네요. 밑면의 수,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밑면은 2개. 옆면의 모양 볼까요? 직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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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육면체의 밑면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의 수도 한번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4개보다 더 많다고요? 5개. 끝! 자, 옆면은 모두 5개입니다. 여러분의 표를 완성해 보세요. 각기둥 가나 다의 특징을 적은 표를 참고하여서 각기둥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생각해 봅시다.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 중에서 같은 모양은 무엇이고 다른 모양은 무엇입니까? 가는 밑면이 삼각형, 나는 직사각형, 다는 오각형이었어요. 옆면은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똑같았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 중에서 수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 밑면의 수가 2개, 밑면 2개, 밑면 2개 있었습니다. 옆면은 가의 경우 3개, 4개, 5개가 있었어요. 이 2가지를 종합해 볼 때 밑면의 모양과 수, 옆면의 모양과 수, 각기둥의 이름을 정할 때 사용할 만한 것은 밑면일까요? 옆면일까요? 여러분은 이 각각의 각기둥에게 특징을 살려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려면 밑면을 활용하여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옆면을 활용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배운 공책에 기록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옆면은 모두 다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똑같으니까 옆면으로 이름을 붙이면 얘도 직사각형 기둥, 직사각형 기둥, 직사각형 기둥이 되잖아요. 각각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죠. 옆면의 모양으로는 붙이기가 어렵고 밑면의 모양이 특징 있게 다르니까 얘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인 것을 따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밑면의 모양을 활용하여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냐고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것처럼 밑면의 모양을 활용하여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각기둥을 꺼내봅시다. 이제는 이 각기둥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밑면의 모양을 보니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건 삼각기둥입니다. 이 삼각기둥을 살펴보면서 각기둥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면과 면,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 삼각기둥엔 모서리가 모두 몇 개 있을까요? 밑면을 감싸는 모서리 하나, 둘, 3개. 반대쪽에 또 하나, 둘, 3개. 합하면 6개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7개, 8개, 9개. 삼각기둥에는 모서리가 모두 9개가 있네요.
그러면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뾰족한 끝, 여긴 뭐라고 부르죠?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삼각기둥의 꼭지점은 모두 몇 개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삼각기둥을 세어보세요. 꼭지점 모두 몇 개? 뾰족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반대쪽에 하나, 둘, 셋. 합쳐서 삼각기둥의 꼭지점이 모두 6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육면체 하나. 직육면체를 각기둥이란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이도 각기둥이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요. 밑면이 사각형 모양이니까 사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도 되겠죠. 사각기둥에서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모두 몇 개 있나요? 여러분의 사각기둥을 보시고 모서리 개수를 찾아보세요.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의 개수도 찾아보세요. 다 세어봤나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넷. 합치면 8개. 밑면을 연결해주는 모서리 9개, 10개, 11개, 12개. 사각기둥에선 총 모서리가 12개 있습니다. 꼭지점은요.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에 5, 6, 7, 8. 사각기둥의 꼭지점은 모두 8개입니다. 각기둥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각기둥의 높이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인 높이, 이런 방법으로 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자와 삼각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자와 삼각자를 준비해 보세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인 높이를 재려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로 이렇게 세워서 바로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 밑면에 평평하게 정확히 수직을 맞추어서 재야 하니까 삼각자를 대어서 이 만나는 선, 이 부분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대고 삼각자를 대어서 수직이 되게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였는데 이 측정된 길이가 이 밑에 0cm 밑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정확히 다시 재어봐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삼각기둥 특징이 기억나나요? 여러분의 삼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각, 이 부분도 직각입니다. 그 말은 이 길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이 삼각기둥의 높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옆면에 세로의 길이를 재면 이 삼각기둥의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진 삼각기둥을 가지고 높이를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삼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하나 더, 여러분이 가진 사각기둥의 높이도 측정해 봅시다. 아까와 같이 자를 대고 삼각자를 밑면에다 대고
자와 삼각자를 대서 이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옆면이 모두 직각이니까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정확한 높이의 길이죠. 옆면의 세로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여도 높이를 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한번 측정해 보세요.